오빠 이거 사. 현타 온다. 안녕하세요, 미니박사 오팀장입니다. 밖에 한번 찍어주세요. 날씨 진짜 좋아가지고 기가 막히죠. 날씨가 완전 가을, 구름 한 점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3도어 이 페이버드 트림 전기차를 타고 시승기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시승기를 찍기에 앞서서 간단한 차량 정보 먼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이 차량은 지금 5,610만원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주 공격적으로 할인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국가보조금, 지자체 보조금까지 적용을 다 하면 평균적으로 거의 1,000만원 이상의 가격 DC가 적용이 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도시명 세컨카나 서드카로 타실 분한테 지금이 구매 적기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버드 트림 이따가 시승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주차 기능이나 반자율 주행 기능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써보면서 기능적인 부분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금액적으로 진짜 프로모션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 이 페이버드 트림 남은 재고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출고 가능한 컬러는 나누크 화이트 컬러랑 지금 보시는 블레이징 블루 딱 두 가지 컬러만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번호판도 진짜 상렬주임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빠 이거 사. 죽이는 것 같습니다. 죽이죠. 지금 꼭 사셔야 되는 차량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바로 시승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일단은 차량에 먼저 탑승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담에 왔거든요, 상렬주임님. 어쩌다가 지금 모르겠어. 잠을 잘못 자가지고 지금 허리 등이 완전히 담에 와가지고 못 움직이는데 일단 시동부터 걸게요. 네. 이제 시동 걸어서 안 되겠어. 마사지 시트를 좀 켜야겠어요. 마사지 시트를 먼저 좀 켜고 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시트 왼쪽에 있거든요. 여기서 눌러주시면 살 것 같아. 시동 걸었고 일단 출발을 하면서 기본적인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자체도 보시면 전기차 전용 내비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출발할게요. 바람 좀 쐬러 가시죠. 그 상렬주임님 혹시 유튜브 모트라인 채널 아세요? 모트라인 합니다. 모트라인에 그 윤성로 씨 있잖아요. 네네. 그 윤성로 씨가 이 전기차 리뷰한 거 보셨어요? 페이버드. 아직은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거기서 극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트라인 그 윤성로 씨가 이 3도어 페이버드 트림하고 3도어 JCW 트림 두 가지를 같이 리뷰를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매하는 차량이어서 좀 집중해서 봤는데 페이버드 트림을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완성도가 훨씬 뛰어나고 밸런스도 굉장히 잘 잡혀 있다. 그리고 미니가 추구하는 고유한 아이덴티티, 고카트 필링을 전기차에서 가장 최선으로 구현한 차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타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페이버드만 타도 충분하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클래식 트림하고 페이버드 트림하고는 옵션에 대한 차이가 좀 크잖아요. 네네. ACC라든지 서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게 좀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옵션이 굳이 필요 없으면 클래식도 괜찮지만 만약에 그런 옵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3도어 페이버드 전기차 트림을 사시는 것도 엄청 재밌고 즐겁게 미니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앞쪽에 이제 좌회전 코너 받아보고 출발해 볼게요. 밸런스 쭉. 진짜 바로바로 잡혀요. 핸들에 유격이 전혀 없이 정말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차량이고, 디퍼런셜이라고 하죠. 왼쪽과 오른쪽에 굴러가는 타이어가 굴러가는 회전 반경을 확실히 좀 잡아주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면 상태가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굉장히 울퉁불퉁한데. 굉장히 울퉁불퉁한데도 하체에 전기
전기차는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체를 최대한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전 3도어 내연기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소프트해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상렬주임 승차감에는 안 맞잖아요. 저는 네. 사실 좀 하드한 걸 좋아해가지고. 그쵸. 네. 이 정도면 좀 많이 부드러워졌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상렬주임 거의 상렬주임 정도면 졸음운전 수준으로 조용해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예전에 미니를 좋아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 고유한 하드한 승차감을 좋아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불호일 수 있어요. 별로일 수 있어요. 재미가 많이 없어졌다. 근데 그렇지만 새롭게 미니를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굉장히 좀 노멀한데? 하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니의 회생제동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회생제동 시스템은 여기서 이쪽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구동장치 및 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변속모드 D에서의 회생제동을 적응식, 낮음, 중간, 높음 이렇게 총 4가지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낮음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낮음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전기차를 처음 경험해 보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약간 일반 내연기관처럼 엑셀을 밟으면 나가고 엑셀을 떼면 어느 정도 타력 주행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으로 가게 되면 자, 엑셀을 제가 밟고 있고 엑셀을 주행 중에 떼볼게요. 떼면 회생제동이 살짝 걸립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질적으로 들지는 않고 살짝만 잡아주는 기능. 여기서 전기차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생제동 시스템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차량이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의 마찰을 통해서 차량이 정지가 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브레이크와 패드의 디스크의 마찰력으로 제동을 잡지 않고 모터에 역회전을 걸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로 제동을 잡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배터리에 다시 충전을 하면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강하게 쓰면 쓸수록 이 차량의 주행 가능한 거리가 점점점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전기차가 익숙해지면 높은 회생제동을 쓰시는 게 좋은데 높은 회생제동을 쓰시면 엑셀을 밟고 있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면 한번 떼볼게요. 훨씬 심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거는 엑셀의 앞으로만 차량의 속도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브레이크를 전혀 제가 밟지 않고 있고 속도계를 보시면 쭉 가다가 앞차랑 차간거리가 가까워지거나 신호대기 할 때는 엑셀을 떼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죠. 속도를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높은 회생제동을 쓰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멀미할 수 있어요. 차가 많이 울컥울컥 한다. 그래서 전기차를 탔을 때 많이 울컥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낮음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응식 회생제동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적응식 회생제동은 제가 세미 ACC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행보조 장치를 약간 세미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앞에 차가 하나도 없을 때는 낮음으로 유지가 되다가 앞에 차량에 끼어들거나 정차를 하거나 하면은 제가 엑셀에서 발을 떼주기만 해도 자동으로 회생제동 시스템을 걸어줍니다. 지금 속도를 조금 내서 앞에 붙어 볼게요. 쭉 붙었을 때 여기서 떼게 되면은 쭉 타력 주행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속도를 앞차랑 맞춰서 차간거리를 자동으로 줄여주게 됩니다. 근데 얘가 ACC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정차해 주지는 않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한 20km 정도까지는 속도를 확 줄여주고 그 이후부터는 직접 브레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좀 길게 유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적응식이나 높음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일이 이렇게 들어가면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내비 화면에서 들어가면 번거로우니까 여기에서 기어봉에서 B 모드로 한 번만 더 내려주면은 여기가 B로 바뀌면서 자동으로 높음 회생제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ACC 기능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3시 방향에 있는 버튼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시계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시스트 드라이빙 모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라고 작동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원하는 키로수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100km로 설정을 해 볼게요. 그럼 쭉 이제 가죠. 가다가 앞차가 이렇게 껴들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게 됩니다.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다시 빠지면 다시 키로수를 쭉 올려서 100km까지 올려주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사실은 70km 주행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앞에 과속 카메라가 있어서 내가 주행을 70km로 맞춰서 세팅을 하고 싶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내리지 마시고 세트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세트에 맞춰서 자동으로 70km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손 떼도 되잖아요, 그죠? 손 떼도 되죠. 손 떼도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손 한번 떼볼게요. 지금 우측으로 코너링 구간이죠. 유지 잘 하고 있는데 대략 5초 정도 안 떼면은 이렇게 잡으라고 해요. 근데 안 잡아 볼게요. 안 잡을 건데. 자, 빨간색 잡으래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BMW ACC 기능이 차선 유지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정차까지 무리 없이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재출발. 완전 정차 후 3초 이내에는 건들지 않아도 재출발이 가능하고요. 3초가 지나면 엑셀을 한번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꼭 ACC 기능을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ACC는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주행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실질적으로는 주행을 하는데 보조해주는 역할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맹신해서 이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운전할 때는 전방 주시해 주시고, 핸들은 유지는 해주지만 항상 파지해 주시고 주행하시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저희 ACC가 대략적으로 몇 단계예요? ACC는 2단계죠. 2단계. 네, 국내법상에서는 사실은 테슬라 FSD 같은 경우도 3단계까지는 가능하고, 현대에서도 3단계 구현이 다 가능한데 법제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국내에 있는 모든 반자율주행, 자율주행 차들은 다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3단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자율주행 기능을 쓰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제조사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사가 책임을 지기에는 아직까지 100% 신뢰할 수 없는 기능이다라고 국가에서 땅땅땅 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2단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사실은 엔진 진동 소음이나 변속에 대한 충격이 전혀 없잖아요. 내연기관 차들은 엔진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노이즈 캔슬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나 진동에 조금 둔감하게 사람이 적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할 때 나는 소음을 여과 없이 그대로 실내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음이나 하체 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내연기관보다는 소음이 좀 더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미니에서는 미니 사운드, 여기 보시면 이 미니 사운드로 어느 정도 노이즈 캔슬링이 될 수 있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이따가 신호받고 주행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니 사운드가
엑셀을 내가 얼마나 밟느냐에 따라서 사운드가 달라지거든요. 자, 지금 쭉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들리세요? 사운드? 너무 잘 들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윙 하는 소리로 사실은 풍절음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노이즈 캔슬링 해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렬주임님, 혹시 이거 3도어 네. 재원상 네. 주행 가는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측정된 거리는 네. 310km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300km 초반대일 거예요. 네네. 사실은 이전 세대 미니의 전기차 나왔을 때 159km, 이거에 비하면 진짜 장족의 발전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날씨가 좀 좋기는 하지만 현재 찍힌 주행 가는 키로수 338km 보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 배터리를 어느 정도 소모했어요. 대략 지금 90% 충전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300km 중반 정도는 충분히 주행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형 세컨카로 타기에는 정말 이만한 차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혹시 지금 미니에는 배터리가 뭐가 탑재되고 있나요? 지금 J바디 차량, 에이스맨하고 3도어는 J바디거든요. J바디 차량에는 S볼트 배터리가 들어가고, 컨트리맨 차량에는 CATL이 들어가요. 이게 중국산 배터리라고 해서 막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초반에는 당연히 그랬고. 근데 S볼트사랑 BMW랑 전략적 제휴를 맺어가지고 설계부터 생산, 공정, 관리까지 다 BMW에서 맡아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만 S볼트사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전기차 화재가 많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건데, 저희 미니는 판매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화재에 대한 이슈는 당연히 단 한 건도 없었고, BMW 차량도 화재에 대한 이슈 보신 기억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거는 안심하고 타셔도 됩니다. 정말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팀장님이 느끼시기에 3도어 네. 내연기관하고 내연기관하고 3도어 지금 전기차하고 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느끼십니까? 일단 바디가 다르죠. 그러니까 3도어 내연기관은 F바디를 쓰고 있고, 전기차는 J바디를 쓰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미니는 F바디를 사용해서 그 F바디에 전기차를, 배터리를 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들어갈 만한 공간도 적고, 그래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완성된 전기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거는 이제 아예 바디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다. 요게 제가 느낄 때는 가장 큰 차이고, 그 다음에 주행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당연히 엔진 변속기가 빠지니까 초반에 토크가 굉장히 뛰어나다. 아시죠? 내연기관하고 전기차 제로백 테스트는, 내연기관은 무슨 짓을 해도 전기차를 이길 수 없는 거. 따라올 수 없죠. 네. 전기차는 토크가 초반에 치고 나갈 때 가장 높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쭉 떨어지는 개념이고, 내연기관은 1단, 2단, 3단, 4단, 5단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가속을 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꼭 시승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차했을 때 출발하는 가속감은 전기차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시승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렬주임이 느끼기에 큰 차이는 뭔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느끼기에는 네. 차량의 배터리가 네. 이제 밑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무게적인 중심이 좀 더 밑으로 쏠려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냥 외관만 봤을 때는 똑같은 차지만 네. 이제 느낌 자체가 좀 다릅니다. 주행감. 네, 얘기인 주행감 거죠. 자체가 조금 더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더 붙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변속 충격이 없다 보니까 네. 그냥 편안하게 최고 속도까지 이제 쭉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초보 운전자들한테 괜찮거든요. 진짜 카트라이더처럼 운전하기가 되게 편한 차예요. 뭐 변속 충격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엑셀만 밟으면 그냥 쭉 나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고 한단 말이죠. 근데 회생제동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활용하려면 운전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좀 더 맞아요. 몬페달 드라이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초보 운전자분들이 운전하기에는 되게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막 발에 앞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전방 주시도 해야 되고, 옆에도 봐야 되고, 어지러울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은 회생제동을 그냥 낮음으로 해놓고 편하게 다니시면 되고, 운전 경력이 어느 정도 좀 되신 분들은 회생제동을 높음으로 해서 좀 장거리 운전하시면서 전비를 좀 더 절약하시고, 이렇게 남녀노소 모두한테 좀 더 괜찮은 차량이 아닌가, 좋게 포장하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저희는 세일즈를 해야 되니까. 근데 단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단점. 자동차의 이제 내연기가 배기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전기차는 이제 그 배기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장점들도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단점 없는 차가 어디 있어? 맞아요. 뭐 10억짜리 롤스로이스도 단점을 찾는 마당에, 맞습니다. 뭐 단점을 계속 찾으면은 한도 끝도 없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고객님한테 맞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가지고 캠핑을 다니고 매일매일 부산을 왕복하고 이럴 거면 사실 3도어를 타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렇죠. 3도어를 타면 안 되고, 정말 이용 목적에 맞게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3도어는 태생 자체가 도심형 세컨카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도심 위주로 주행을 하실 거고, 뒷자리를 짐칸처럼 쓰시고 2명 정도만 타실 거다, 출퇴근 용도, 자제분들 등하원 용도로 2인승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타면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탈 만한 차량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굳이 뒷자리 좁은데 꾸역꾸역 들어가가지고 좁다고 타령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차는 그냥 뒷자리가 없는 차다, 이렇게 생각하고 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팀장님, 그리고 많은 고객님들이 네. 이제 그 전기차는 이제 충전 속도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쵸. 지금 충전 속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충전 시간이? AC/DC 급속 충전, 완속 충전이 있는데, 완속 충전을 하시면 0%에서 100%까지 6시간 10분 정도 걸려요. 6시간 10분. 네, 완속 충전. 근데 보통 아파트 같은 데가 거의 다 완속 충전기고, 네네. 급속 충전은 10%에서 80%까지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휴게소, 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가 이제 급속 충전이 가능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수입차들 엔진 오일 10,000km, 15,000km 이때 한 번씩 교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용 대략 한 2-30 정도 들잖아요. 그렇죠? 훨씬 많이 들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 선택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기도 해요. 요즘에 전기차는 경정비에 들어갈 돈이 아예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보증도 지금 BMW 미니 차량은 8년에 16만 킬로까지 보증이 되고, 솔직히 8년에 16만까지 탈까요? 거의 안 타죠.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증은 거의 뭐 반평생 보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진오일 교환할 필요 없죠. 오일 필터 교환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에어컨 필터도 사실은 DIY 할 수 있어요. 혼자 교환할 수 있단 말이죠.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그러면 서비스 센터 들어갈 일이 진짜 없어요. 없습니다. 와이퍼 교체도 셀프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보증은 8년에 16만이고, 야, 뭐 냉각수 보충해 줄 필요가 있어, 오일 필터를 바꿔야 돼, 그럴 필요 전혀 없고, 회생제동 잘 쓰시면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아예 안 쓰기 때문에
패드 디스크도 교환할 일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지 관리에 대한 측면은 굉장히 저렴할 수 있다. 실제로 운용하면서 나가는 비용을 전비 정도, 그러니까 전기값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기값은 휘발유의 3분의 1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보통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7만 원 정도 전기차 유지 비용으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보험료 끝이에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40% 감면되고. 팀장님, 게다가 저희 미니 구매하면 네. 전기차는 또 50만 원 이제 충전 크레딧도 나오잖아요. 맞네. 그러면 거의 차 유지비에서 거의 영원히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니까 한 달에 7만 원씩 쓴다고 쳐볼게요, 산술적으로. 그러면은 76에 42, 거의 6개월간은 충전 비용은 무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승 거의 마무리하고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미니 자동 주차 기능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 카메라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카메라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 어시스트 들어가가지고 이런 규격화된 주차장에서 한번 얘가 탐색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파킹 누르면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만 살짝 밟아주면서 속도만 제어해 주겠습니다. 잘 좀 해봐. 오케이. 주차 끝. 고생하셨습니다. 쉽죠? 네. 이렇게 상렬주임하고 같이 전기차를 시승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고객님들께서 직접 시승해보시고 체험하시는 걸 꼭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빠 이거 사. 현타 온다. 미니 전기차 정말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의 시승,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오정훈 팀장이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미니 박사 오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